원희룡 지금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죠. 예, 원희룡 지사. 과거에 국민의힘당, 과거 국민의힘당의 사무총장도 역임하고 국회의원 3선을 하고 제주지사를 2번 연임을 한 아주 경력이 다양한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후보로도 나섰었고 경선에서 4강에 들었습니다. 혹자는 3강이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결국 이 대장동의 일타 강사로 온라인에서 국민들에 의해서 아주 격찬을 받았던 대장동 일타 강사, 그분은 결국 정권 공격수였습니다. 1등 공격수였습니다. 대선 경선 기간 중에도 그저 대장동을 파헤치면서 정권 교체를 부르짖으면서 특검을 외치면서 과학적으로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온라인에게 전부 다 왜 대장동이 문제인가, 이 대장동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대장동이 왜 이 종점이 중요한 것인가, 이 국가와 대장동 이거 얼마나 상관관계가, 국가 이익과 관계가 있는가, 이 깊은 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득이 돼서 대장동 일타 강사란 별명을 받은 사람이 원희룡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분이요, 이번에 대장동에 중요한 사람들이 자꾸 죽어요. 자기가 자기 생명을 끊는다는 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어마무시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거는 정말 탑뉴스죠. 대장동 사건을 추적해온 국민의힘 원희룡 선대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이 뭐라고 했냐면, 어저께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차장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 이거는 윗선의 개입과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논평을 했습니다. 이 원 본부장은 조선일보하고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처장이 이날 퇴근 후에 아내에게 최후를 암시하는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김 처장이 이날 근무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내보내고 숨진 것만 봐도 무언가로부터 심한 압박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원희룡 본부장은요, 이 수사 문제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분은 검사 출신입니다. 수사검사 출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원희룡 이 총괄본부장은 머리가 좋기로 이름이 나 있지 않습니까? 뭐 제주에 무슨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제1고죠. 제주 1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전국에서, 대한민국에서 1등 했지 않습니까? 수석. 서울법대도 수석. 사법시험도 수석. 그런 분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보고할 때, 또 검사도 몇 년을 검사 봉직을 했습니다. 결국 뭐냐, 수사검사죠. 이런 것을 볼 때 이걸 헤쳐나가고 풀어나가는 게 쇼가 아니고, 이분은 실제로 자기가 그냥 달려들었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하고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이 대장동의 실체를 알렸습니다. 이 문제점이 무엇인가? 5개다. 펜타곤이다. 해가지고 문제를 국민들이 그때서 눈을 떴죠. 이게 뭔가 크게 흑막이 있구나. 이게 이렇게 되면 나라가 이게 붕괴되는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건 국민의 민생하고 가장 밀접한 문제다. 이것이 엄청난, 이 대장동이 있음에도 대장동이 은폐되고 있다는 것, 이거에 대한 분노를 느낀 이 원희룡의 직격탄, 바로 이것이 하나의 과학으로, 소위 빅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의 판단은 그래서 무섭다는 것이죠. 이분이 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직원들 다 내보내고 이 김문기 처장이 숨진 것만 봐도 뭔가로부터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렸을 거로 그게 추측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 본부장은 김 차장이 극단적 선택을 그래서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 본부장이 검찰 수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지난 10일 그 사람도 똑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도 가만히 보면 김 처장 죽음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원 본부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계공 기획본부장과 함께 성남시를 대리해가지고 대장동 개발을 담당한 핵심 인물 2명, 유한기, 김문기가 연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바로 윗선의 그 압박이 있지 않고서는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이거예요. 사실상 그게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윗선의 압박이 있지 않고서는 저렇게 이런 중요한 분이 계속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 이거는 도대체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가 수백억 원을 번 것에 비하면 목숨을 끊은 2명의 화천대유 쪽에서 받은 액수는 초라해 보일 정도인데 어떤 꼬투리를 잡혔길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가? 그 어떤 꼬투리를 잡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이렇게 원희룡 본부장은 주장을 했습니다. 원 본부장은 또 한 방송사가 지난 20일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한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내면서 우리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니까 많은 도움 드린다. 써낸 일 그 보도한 배경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측이 있는 것 같다고 또 추정을 했습니다. 이분의 그 추정은 참 무서운 어떤 아마 그 나름대로의 예지성, 과학적 예지성, 그 나름대로 파악한 그런 예지성에 근거하지 않을까 하고 또 추정을 해봅니다. 저희들은. 이 원본부장은 이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김수석이 나름 원칙대로 강하게 지금 민정수석 지금 어저께 그만둬 즉각 사표를 던졌는데 김수석이 나름 원칙대로 강하게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파헤치려 했던 그런 여파인 듯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 후보 측에서 김수석 아들 이슈를 터뜨려가지고 김수석을 날려버린 것 같다. 이렇게 놀라운 얘기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려버린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은혜 선대위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평에서 김 차장은 대장동의 비밀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이지만 거대한 설계에 비춰보면 깃털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당군 이래 최대 치적을 만든 대장동 실무진들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비극. 이거는 설계자라던 이재명 후보의 책임 있는 입장을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에게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라.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희룡 지사가 오늘 이렇게 발표한 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소위 대장동 핵심들의 사망, 윗선의 압박을 의심한다는 그런 제하의 그 글에서 저는 원희룡 지사의 지금 번뜩이는 칼이 지금 대장동의 윗선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직감을 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